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에서 의의 수리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진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에 띄워드린 거는 지금 브로셔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로 보완 설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부분이 의학 계열이고요. 자, 의학 계열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연대 이공계열 최상위권, 연대 이공계열 최상위권에 이제 약대하고 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시험이 본 논술, 수능 끝나고 치른 논술 전에 이제 10월 달에 치르기 때문에 보통 의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이 연대 논술을 예행 연습 삼아서 이렇게 미리 한 번 더 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제 주로 모토가 자 이제 답안 작성입니다. 저는 이제 제 뭐 핵심적인 항상 방향이 논술고사라는 시험 자체가 답안지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답안지라는 것이 답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답안의 시작과 끝을 다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는가, 과정은 제대로 구성했는가, 그다음에 답이 정확한 근거와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가, 그리고 답이 맞았는가, 여기까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논술고사는 뭐 문제를 잘 푼다, 뭐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걸로만 가지고 뭐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 답안지가 교수님들 딱 입맛에 또 눈높이에 딱 맞춰서 제대로 쓰여지는가,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평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내년에 이제 2024학년도면 이제 뭐 중요한 대학들 몇몇 대학들은 이제 논술고사가 없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과학 논술이 없어지기도 해가지고 지금 논술고사가 이제 의학계에서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톨릭대, 중앙대,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이게 이제 수능 이후 논술고사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전에 연대, 치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뽑는 인원수가 두 자리가 안 되는 학교들 있죠. 뭐 성대 5명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뽑는 인수가 적다는 그 학교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는 자 사실 학생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이 되는 그런 자 대학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개 대학이 그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 논술고사를 꾸준히 치러왔기 때문에 자 대학의 출제 역량, 평가 역량들이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매해마다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 답안을 써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 그에 맞춰서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자 충분히 뽑는 인원수가 적지만 성산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답안 작성인데, 이 답안 작성에 관련되어서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이제 실수 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중학교 때 KMU도 했고, 그죠? 뭐 학교에서 뭐 수학 동아리 같은 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심지어 과거 영재고고 하니까 수학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의대 가서 수학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다 본, 과학 논술도 심지어 없애고 의대에서 과학이 더 필요한데 왜 수학은 안 보고 수학에다 집중을 하고 있으며 자 수리 논술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의대에서 가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대 가서 진짜 수학 공부는 1학년 때 교양으로 미적분 듣고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다 의대 전공 과목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리 논술을 보는 거는 수학이 이제 이과 계열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수학에서 수능과 같이 막 계산 까다롭게 문제만 잘 맞추는 그런 문제를 대학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대학이 준비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 수학이라는 종합적인 교양, 이과 교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쪽에서 받은 문제를 가지고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 학력과 교양을 잘 드러내는 답안을 써내느냐,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 계열에 특화되어서, 의학 계열은 이 의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력과 소양을 갖춘 학생들 이 논술고사로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왔다는 거는 이 논술고사가 다름 아니라 의대 자소서다, 이거는. 학력 평가 자소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기본 방향이 잡힙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우리 학생들이 평소 문제지 여백에다가 문제 푸는 거나 연장에다 답안지 쓰는 거나 심지어 학교 시험 서술형 답안 쓰는 것처럼 쓰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시험들은 그냥 답을
적당히 잘 맞춰서 중간에 뭐 학교 시험마저도 선생님들이 대충 이렇게 써서 맡겨줄게라는 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써도 다들 답 잘 맞으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실력을 봐서 인정을 해줘요. 이제 논술고사는 깜깜이죠. 이 학생 이름도 못 보고 답안 자체를 가지고 이 학생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에서 논술고사 낸 거 가지고 답안을 딱 써내면요, 정말로 뽑히는 학생들 몇 면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정말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들인데 걔들 의대를 가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 해 한두 명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말 이 학생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양 과목들부터 해서 공부가 학력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나 해설 같은 것을 출제자의 의도와 교과 내용에 맞춰서 방향을 잘 잡아서 이 표현이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은 고3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답안을 쓰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지, 그냥 문제만 잘 푸고. 그러니까 문제 풀이 실력은 고3인데 학생의 교양 수준은 중3에 머무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양 쌓을 일 거의 없어요. 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자기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고사를 급박하게 준비해서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답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응시료만 내는 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준비는 단반에 짧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답안 쓰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공부도 수능 문제풀이 위주로 답을 맞추는 데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서술형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학교의 서술형과 교수님이 출제하는 문제의 서술형의 평가는 당연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걸맞게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의대 논술을 지금 준비한 특히 현역 학생들이라면 이제 예비 고3이라면 1년의 계획을 두고 뭐 학종과 그다음에 수능 준비 이런 부분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거하고 잘 계획을 잘 짜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들 많이 가져온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들이 많다고 아실 거예요. 재수생들은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뭐 누구한테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본인이 경험을 해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좀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수업을 그냥 몸만 왔다 가서 횟수만 늘리고 그냥 온라인 수업 회차만 늘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답안을 찾아서 그 많이 써보는 연습하는 것처럼 논술 답안을 좀 제발 좀 써보세요라는 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드리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그걸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안을 쓸 때 뭐 이제 당연히 근거가 되는 거는 자기 그냥 뭐 마음대로 답만 맞추면 되지 하고 마음대로 써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학에 출제하는 아까 4개 메이저 대학들의 지금 출제 방향들은 문제와 출제 방식에서 이미 어떻게 풀어라는 게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안에 그다음에 제시문 안에 방향과 풀이의 목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교과 과정의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최적화된 답안을 딱 써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대학의 현재 뭐 난이도도 약간 차이 있고, 그다음에 답란의 구성에 뭐 분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금 큰 틀에서 지금 남은 4개 메이저 대학의 방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능 최저 등급들 다 기준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뭐 부모님들께서 파악하셔야 될 거는 뭐 최저 기준 이런 거 다 같이 3합 4 아니 4합 5. 어차피 수능 준비했을 때 다들 준비할 수 있는, 의대 준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리고 뭐 선택 과목에서 과학 논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있겠지만 수학에서도 의학 계열별로 뭐 학통이 들어가는가 기하가 들어가는가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네 학교를 최소 원서를 4개, 3개 이상 6개까지 쓴다 그러면 그냥 수학은 다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된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년을 두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차피 수능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내신 그렇게 많이 하면서 문제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능력이 떨어져서 의대를 못 간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물론 논술 준비하면 가능한데 뭐 듣도 보도 부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논술을 그래도 염두에 둔 학생들이라면 현재 출제 범위가 교과 범위고, 교과 범위에서 지금 이 수능 시스템으로 30년 넘게 지금 출제가 되었고 학생들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못 푼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고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얼마나 출제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제대로 된
자 깔끔한 답안을 쓰는 교양 있는 수준의 답안을 쓰느냐 요거를 명심하시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하시는 그런 자 수업 일정을 짜가셔야 됩니다. 이게 단번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수업은 제가 주로 뭐 집중하는 수업은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이 자 1년 커리큘럼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개강을 해서 자 10월 이제 수능 직전 한 달 정도까지 이제 지금은 수능 임박하니까 안 되고요. 10월 초까지 해서 거의 10개월 이상을 자 커리큘럼을 짜서 보통 한 25에서 30간 정도를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 수업마다 답안지가 나와서 그 답안지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답안을 학생들이 자 처음 와서 수업을 할 때면 처음 그 수준에 맞춰서 답안을 쓸 수 있게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자 중간에 합류해서는 뭐 늦었으면 늦은 학생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좀 신속하게 이전에 했던 학생 따라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서 자 답안 쓰는 거를 따라가게끔 하는 거고요. 자 진도라든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의 답안이 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8월 9월에 가면 실제로 자 의미 있는 모의 논술 같은 게 보는 게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이 학생들의 학습 일정상 잘 꾸려가는 게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자 지금 뭐 수업 계획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우리 학생들의 그 시즌에 맞춰서 구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시즌,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하고 여름방학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이 파이널. 보통 이제 시점이 이제 겨울방학 이제 끝나고 3월달까지 이제 내신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하고 8월까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종 같은 것 때문에 자소서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공부 집중이 이제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8월부터 10월이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마지막 이제 의대 논술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만 들으면 안 될까요? 하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좀 잘 쪼개서 논술 수업 한두 개 또는 한 개 듣고 자기 복습해서 답안 쓰고 이런 과정들을 일주일에 수능 공부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의 역량만 거기 시간 쏟으면 됩니다. 그래서 쏟아가지고 그거를 자 8월 달까지 여름방학 때까지만 잘 끌고 오면 학생들이 자 이게 꾹 끌고 왔을 때 이제 8월 이후에 자 마지막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여유 있게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제 결과들이 이제 부수적인 결과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논술고사를 일찌감치 저랑 같이 시작을 한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과학 논술에서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이제 쓰기가 되니까요. 쓰기가 잘 장착이 된 학생들은 무슨 공부를 해도 잘 돼요. 자기 표현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가가 훈련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과학 논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의 고난도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실 논술 문제처럼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쓰려면 이 차분히 분석을 하고 따져들고 그다음에 자 내가 파악해놓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따져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시간 낭비 없이 깔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를 차분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답안 쓰는 학생들, 훈련된 학생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들 접근할 때도 좀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문제들 풀어가는 그런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9월 평가원 이후에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좀 압박감을 많이 덜고 논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커리큘럼을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학통기하 우리 학생들이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통기하는 어차피 마지막에 임박해서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고 자 논술에서 요구되는 학통기하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다 1, 2번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역량이에요. 기본 역량.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막판에 암기식으로 주입해서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절대 걱정하시면 이것 때문에 뭐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들어야 돼 이렇게 굳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핵심은 앞에 있는 자 수원수투 그다음에 미적분입니다. 자, 여기가 결국엔 변별력을 가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재 교과 커리큘럼이 자 미적분으로
수렴하게끔 교과가 구성되어 있어요. 수원, 수투가 다 미적분으로 수렴하게끔 종합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논리 부분이나 집합이나 함수, 그다음에 함수의 응용, 그다음에 극한 등등이 다 자, 수원, 수투 미적분이 연결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변별력이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첫 부분에 겨울방학 시작해서 개강을 하게 되면 자, 보통 이제 수원, 수투와 미적분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 논술에 반드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학습을 하고 관련된 자, 답안 작성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래서 학기 중과 여름 방학 때까지는 이제 미적분의 응용과 심화 중심으로 자, 많은 연습과 고난도 문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학통 기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항상 맨 마지막은 이 각 시즌별 맨 마지막 무조건 그 해당 영역에서 준비를 하면서 자, 답안을 얼마나 최적화된 답안을 잘 쓰는가, 그다음에 준비된 답안을 잘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고 과정에서 이제 훈련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했네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커버를 못 하고요. 예, 보통은 제가 학생들 수업 와중에 수업할 때도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 개별로 답안 작성하는 걸 다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통 학원에서는 30명 정도까지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올해는 작년 수능에 불똥이 터져가지고 논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어차피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학생들 와서 수강한 학생들 보면 뭐 엄청난 많은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이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 지금 대치동 권역이나 재수생들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최대 30명인 것 같습니다. 예, 겨울방학 때 준비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끝까지 가면 다 합격할 것 같은데 중간에 또 이탈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변동은 생기겠죠. 네. 네, 다시요.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이제 또 긴박해지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만약에 수능이 여유 있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논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쉬우면 쉬울수록 등급 확보가 쉬워지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사합부라든가 이게 맞기 쉬우니까 이거 수시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합부라는 등급 자체가 원점수로 기준이 엄청 높다. 엄청 표점이 높은 점수다 그러면 이건 정시 점수죠.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부장이 이따가 다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관계없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학통은 어차피 그냥 교과에서 수원수투 미적분으로 가는 기본 줄기에서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통에 학생들의 추가 개념들이 있는데 이 부분 중학교 과정에서 이 추가 개념 직전에 기초 개정은 이미 중학교 과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통에 대한 부담, 특히 이제 카톨릭대 의대가 학통을 냅니다. 내는데 이제 항상 1번, 2번에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손도 못 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1번, 2번에 나오는 거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나온다는 건데 이제 이걸 이제 그래도 교과 과정에 대한 개념을 알고 하느냐 그냥 감으로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죠? 과정을 알고 하게끔 자, 막판에 다 준비를 시키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논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뭐 학통 기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자, 수원수투 미적분 수능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까지 9월 평가원까지는 거기만 신경 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자, 의대 준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또 없습니까? 네, 예. 예. 요 질문도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자, 연대가 원래는 이제 이공계열하고 의대가 같은 논술고사를 보던 시험이었어요. 4년 전까지. 근데 이제 의대가 논술을 빠지면서
그냥 치대 약대 이공계열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하위 학과하고 상위 학과를 다 변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논술하고 이공계 논술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의대 계열이 수준이 학생들이 높기 때문에 저 문제나 평가에서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근데 연대는 의학 계열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지를 낸다는 거는 자 그만큼 문제 수준이 그 하위학과 상위학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대의 실제 난이도는 카톨릭대에는 못 미치는데 경희대나 중앙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학습하면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도 연대 시험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같이 그걸 염두해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다기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재고 가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재수한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학생들은 의대를 쓰는 영재고 가고에서 의대 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고요. 학교에서 좀 현역 기준으로 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영재고 가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정말 뭐 면접 준비 같은 거 해가지고 서울대나 카이스트 갈까 아니면 의대를 갈까 이거 좀 잘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의대를 갈 거라 생각하시면 자 지금부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나 재수생들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학교에 자 그런 커리큘럼은 실제로 의대 대비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가져온 학생들은 보면 이제 영재고 가고 학생들 재수한 학생들이 실제로 의대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재수한 학생들이 정시 수능 비율이 높습니다. 역시 해본 가닥이 있는 거죠. 예. 또 없습니까? 질문이 좀 많이 나오시네요. 예.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